행복한채 홈페이지 활용 및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대한국토도시계학회 행정주민복합도시기획지원단 윤도원입니다. 발표 순서는 행복한채 홈페이지 활용 방법, 그리고 단주택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한채 홈페이지 활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도시 단주택에 대한 토지 분양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 현황은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도시 건설청에서는 관련 사례 및 관련 내용 그리고 정보 컨텐츠를 구축을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홈페이지는 행복한채라는 이름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행복한채 홈페이지 구성은 상단 메뉴 그리고 메인 배너, 퀵 메뉴 등으로 구성됩니다. 홈페이지 디자인은 사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심플한 디자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메뉴 구성은 집짓기 입문, 그리고 집짓기 설계 및 감리, 그리고 집짓기 시공 및 마무리에 대한 건축의 큰 사이클을 나타냈고, 그리고 건축주가 궁금해할 사항을 Q&A를 통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소식 자료방을 통해서 운영자가 관련 내용을 갖다가 건축주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서브 페이지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퀵 메뉴를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구성을 해서 관련 내용과 경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집짓기 입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짓기 입문 구성은 크게 단주택에 대한 설명, 그리고 건축주가 알아야 될 사항, 그 집짓기 순서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기타 절차별 문의처를 갖다가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집짓기 입문에 건축주에 알아야 될 사항은 관련 내용을 갖다가 그 상세한 내용을 페이지로 연결하였으며 주요 사항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집짓기 순서입니다. 집짓기 절차 및 기간, 그리고 집짓기 법적 절차를 페이지를 구분해서 나타냈으며 집짓기 법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단계별 필요한 제출 서류를 목록을 클릭해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필지 정보에 대한 사항은 먼저 대지 선택지 고려할 사항, 다음은 필지에 대한 특성, 그리고 필지 정보에 대한 사항으로 크게 구성하였으며 필지 정보에 대한 사항을 클릭하면 관련 생활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생활권이 뜨며 관련 생활권을 클릭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생활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생활권을 클릭하게 되면 관련 생활권을 이동하게 되고 확대 축소 버튼을 클릭하게 돼서 확대 버튼 클릭하게 되면 관련 필지 정보를 갖다가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집 아이콘이 크게 되고 집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관련된 건축물 용도, 건축 가구 수, 그리고 건폐율 등이 표시하게 됩니다. 카카오 맵하고도 연동해서 지적 편집도, 그리고 지형 정보, 그리고 스카이뷰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집짓기 설계와 감리, 집짓기 시공과 마무리는 별도 강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다음 Q&A입니다. Q&A의 경우는 용어 설명, FAQ, 체크리스트, 지구 단위 계획 해설서 등을 구성하였습니다. 용어 설명에 대한 사항은 집짓기에 필요한 다양한 용어를 갖다가 설명하였고요. 그리고 국토부 용어 사정하고도 연결해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FAQ는 건축주가 건축을 하게 될 때 빈번하게 질문하는 사항을 갖다가 구성을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다락방 설치 높이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가 이 내용 안에 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구성하였고요. 그리고 그 건축주가 알면 알수록 유용한 팁을 페이지로 별도로 구성하였습니다. 단주택 준공 및 품질 보증 보험, 하자 담보 책임 기간, 그리고 단독주택 건설 관련된 담보 제출 등에 관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Q&A의 주민 소통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소통방엔 여러분들께서 로그인을 하시고 관련 내용을 갖다가 적으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책 제안도 하실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을 자유롭게 질문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질문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식 자료방을 통해서 운영자는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 관련된 내용, 관련된 지구 단위의 내용, 그리고 관련된 제도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을 이 페이지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소식방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단독주택 정보 관련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홈페이지를 업데이트 시켜서 관련 내용을 풍부하게 하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분양 정보방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분양 공고에 대한 내용 외에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콘텐츠를 마련해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자료방은 주로 지구 단위 계획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을 하시면 저희 행복도시 디자인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며 관련 내용을 다운받을 수 있으십니다. 단주택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 체계적인 계획적 관리, 미관의 개선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 군 관리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이 전체적인 비물리적 계획과 물리적 계획을 나뉜다면 이거는 건축물 또는 개별 시설물의 설계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중간에 전체적인 그 규칙을 정하지 않으면 개별 시설물은 무분별하게 계획됩니다. 단주택 용지의 경우도 지구 단위 계획을 설정해서 도시계획에서 건축계획을 넘어가기 전에 입체적인 계획을 통해 건축 행위의 전체적인 길라잡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단주택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행복도시 지구 단위 계획은 크게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각 부문별 계획을 연결하는 통합적 설계, 그리고 가로와 건축물을 연결하는 빌딩 중심형이 아닌 가로 중심형 계획, 그리고 저층부에 활동을 일어나게 하는 휴먼 스케일의 장소성 확립을 기본 원칙으로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결정 조서, 그리고 결정 도면, 시행 지침 크게 세 부분을 나뉘고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관련 내용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건축물 배치, 교통 및 동선, 경관 및 환경 부분으로 크게 구성됩니다. 다음은 지구 단위 계획 중 단주택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개별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론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론은 일반적인 사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획지형 단독주택과 블록형 단독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획지형 단독주택의 경우는 개별 필지로 구분이 되며 하나의 개발 단위로 공급되는 그런 단독주택 건설 용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는 개별 필지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 즉 아파트와 같이 하나의 개발 단위에 여러 세대, 여러 단주택을 한 번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단주택 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 단위의 내용이 방대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 도서안은 결정도, 결정조서, 시행지침으로 구성되는데 결정도서 내용이 상충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항상 결정도가 우선하도록 그렇게 위계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 단위 계획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지에 대한 법적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구 단위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도시 예정지역의 경우도 전체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해당 법령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시도와 위치도에 대한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도와 위치도는 시행지침의 문구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그림을 많이 넣어서 그 이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만 예시도와 위치도는 단순한 참고 이미지지 그게 그 형태로 굳이 만들어야 되는 의무적인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시행지침에서 제시된 도면과 그림은 별도 표시된 사항이 없을 경우는 예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 한계선행입니다. 건축선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건축 한계선의 경우는 정원을 갖다 확보하든지 가로면에 연속적인 건축물을 만들 때 쓰이게 됩니다. 인접 대지변에 건축 한계선을 설정을 해서 대진의 통풍 그리고 개방각 확보,
그리고 피난 통로를 확보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건축 한계선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는 세준시 건축조례를 따라서 건축물을 배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필지의 분할 및 합병 그리고 공동개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용지 내 필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정해진 그 필지 구분 및 분할에 대한 내용을 지키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획지에 대해서는 분할 및 합병을 불허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동개발 또는 획지 분할이 별도로 설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분할 및 공동개발이 불가합니다. 허용 용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단독주택, 특히 획지형 단독주택의 경우는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사유는 기존 신도시에서는 다가구 또는 점포주택에서 일어나는 불법 주차, 그리고 무질서한 입간판, 방 쪼개기 등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해목도시는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층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층수에 대해서는 개별로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 한 3층 이하를 기본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3층으로 계획할 시에는 건축위원회를 거치도록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과정을 갖다가 추가적인 절차로 만들어서 위법적인 건축물, 즉 다가구 주택이 불법적으로 건축이 안 되게 되는 건축되지 않도록 의도한 것입니다. 다음 옥상 및 지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주택지의 경우는 주변에 공동주택지가 많이 있습니다. 높은 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상부에서 이제 하부로 즉 단주택의 지붕이 보이도록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사지붕을 유도를 해서 정연한 그런 모습을 갖다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경사도에 대해서는 10분의 3으로 계획을 해서 예를 들어 그 수직 높이가 3m이고 수평거리가 6m일 때는 10분의 5로 표현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10분의 3 이상으로 조성하며 10분의 3일 경우는 경사지붕을 보지 않습니다. 경사지붕이 수평 투여 면적이 50% 이상의 경우는 나머지는 평지붕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담장이 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목도시는 담장이 설치되지 않는 도시를 갖다가 추구하겠습니다. 또한 옹벽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주택 용지의 경우는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담장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높이는 1.2m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서 조항으로는 투시형 또는 탱 울타리를 조성할 경우는 1.5m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재료와 색채는 생울타리랑 목재, 석재들을 권장하고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는 지양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관 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단주주택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규제가 많이 없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그 내용 정도가 전부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관련된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에 별도로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 두 가지는 이제 경관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 먼저 이 경관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해목도시 색채는 고명도, 저채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튀는 색깔보다는 전체가 이제 어울리는 그런 건축물 색채를 갖다 유도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지붕에 대한 색채를 갖다가 명도 3.5 이상 그리고 7.5 이하로 하고 있고, 채도 자체가 1 이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GY, G, BG, B 계열은 채도와 상관없이 불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이제 녹색이라든지 이런 원색 계열은 저희가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물 전체가 재료로 활용할 경우는, 그러니까 물성 자체를 활용할 경우는 명도 4 이상 그리고 채도 6.5 이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상단 그리고 하단을 갖다 구분할 경우는 상단의 경우는 명도 6 이상 그리고 채도 4 이하로 사용하도록 하고, 하단 범위는 색채 범위를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환경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지침이 없습니다. 일반 획지형 단주택에 대한 생태 면적률, 그리고 분류권 단주택에 대한 생태 면적률, 그리고 별도로 저희가 특별하게 생태
신재생 에너지라는 생태 건축 단지에 대한 생태 면적률만 있을 뿐입니다. 일반형 획지형 단주택은 30, 그리고 블록형에 대한 건 40,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카 단지는 50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의무 기준이고요. 주로 단주택이 건폐율이 40 이하이기 때문에 관련된 지침은 충분히 아마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국가적인 정책으로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드는 해목도시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태 면적률 자체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화 지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거는 일반 지침으로 보시면 될 거고, 지금부터 예시로 설명드릴 두 가지 사항은 특화 지침 되겠습니다. 특화 지침에 대해서는 각 공간별로 별도로 디자인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문위원을 설정해서 지침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쭉 그 전문위원이 하나의 책임지고 코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옥마을이라든지 그리고 공유마당이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단지주택제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사항은 앞에 설명드렸던 행복한 채 관련된 사항과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Q&A의 체크리스트에 저희가 관련된 내용을 적었고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해설서에 관련 내용을 갖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행복도시 디자인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다운받으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도시 건설청은 주민들과 계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 소통방이라든지 소식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드릴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같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공감을 해주시고 활성화를 시켜준다면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단주택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